하우스제니 안주인인 젠니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었던 옷들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다시 재탄생을 시켜서 거기에 영혼을 막 불어넣는 일을 하는데 실질적 사업자를 낸 거는 이제 대학 때 냈어요. 그 네이버 검색할 때 2등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환경하고도 연결시켜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계기는 뭐예요? 수선을 사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들어간 수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셜 커뮤니티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장을 기부받아서 이제 구직자들한테 이렇게 정장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열린 옷장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럼 에코 디자이너 젠니랑 다른 프로젝트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페이스북에 한번 모집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7명 정도가 이제 와서 그 직장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저랑 클래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장 뜯고 넥타이 뜯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아무리 옷이 많이 팔려도 뭔가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막 갑자기 생기가 돌고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거.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끝나면 제가 밥상을 차려놓고 네.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젠니 클로젯이라는 그냥 프로젝트 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1년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님으로 이제 업사이클 브랜드 젠니 클로젯을 이제 2014년도에 런칭을 한 거죠. 업사이클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젠니 대표가 했을 때는 그런 말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리사이클이냐 네. 아니면 이걸 수선으로 뭐냐 네. 뭐 리페어냐 뭐 그래서 그 단어들을 막 찾다가 해외에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들이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 그럼 이건 이제 업사이클이다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이런 업사이클을 하는 브랜드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전 등록도 하자. 업사이클 협회가 그때 처음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좀 만들어가는 시기에 있었죠. 근데 본인은 그것부터 훨씬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업사이클의 뭐 원조? 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젠니 클로젯이라는 브랜드를 해오면서도 동대문의 프리랜서로 있을 때도 이게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 사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엄청 성장하고 있을 때 슬로우 패션이라고 말하기가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너 혼자 무슨 슬로우냐. 또 패스트 패션이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계란으로 이제 바위를 계속 치는. 거기에 이제 딜레마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다 백화점 중심으로 했어요. 장벽은 높지만 백화점을 두드리자. 가치 있게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서울, 대구, 부산 다 백화점 중심으로 매장을 냈어요. 명품관에도 들어갔잖아요. 수익 컨템포러리층에 거의 자리를 잡고 랄프 로렌과 타미 옆에 매장을 내고 우와. 그런 해외 브랜드들 옆에서 하다 보니 사실 좀 많이 기대가 있었고 그때 이제 매출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높아지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의류도 하고 가방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재는 친환경 소재나 업사이클 소재들을 썼지만 약간 딜레마가 있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대형으로 펼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우리 브랜드 고객이 안 있는 거예요. 백화점 고객이 대다수가 또 많고 그래서 우리만의 가치를 고유히 갖고 있는 고객과 만나는 곳을 찾자. 그래서 이제 명동에 오게 되면서 백화점을 다 정리하고 왔죠. 과연 또 환경적일까? 네. 이런 고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 기증받은 업사이클 소재로 제품을 다 만들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부품으로 나가는 것들을 만들고 대형 유통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이런 지역 커뮤니티나 구매하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소재들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게 되게 좀 명확해야 내가 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감한 결정이면서 정말 리스크가 엄청나게
사실 제가 어떤 환경 운동가는 아닌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이 기여를 하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뭔가 너무 선도적으로 한다는 건 부담이 되고 이렇게 에코맘 코리아나 이런 환경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들을 만들고 거기에 최대한의 이런 에너지나 물을 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콜라보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어떤 기업하고 하셨어요? 이름 들으시면 네. 다 아는 기업들인데 네. 일단 나이키랑 하고 이케아, 그다음 캘빈 클라인, 샤넬 그리고 농협, 골프존 그리고 지금 에코맘 코리아 아, 그렇지.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하고 소재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 네. 소재를 업사이클 소재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형 프로젝트도 내년에 하나 더 있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의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ESG 팀이 결성이 돼서 ESG 팀에서 좀 의미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 쇼룸에 오셨을 때 여긴 퀄리티가 좋다. 아, 진짜 좋지? 네. 그래서 기업이나 혹은 이런 기관들이 고민하는 대형 쓰레기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농협이 인천시랑 같이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나온 현수막을 인천시에 있는 농협 지부에 있는 에코백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에 이제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 농협의 그 큰 심볼을 가방에다 크게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젊은 좋아한대요. 농협 직원들이 어. 자기들 다 하나씩 갖고 싶다고. 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되게 뜨겁다라는 전달을 받고 갖고 싶게 만드는 네. 게 또 제 역할이어서 이제 장바구니들 너무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쵸. 근데 일회성이잖아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오래 써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방을 제작을 해서 리턴해주세요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저희가 새 가방을 준다고. 아. 가방을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리턴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7년, 6년, 10년 써야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쁘지도 않고 오래 쓰지도 않을 거면 사실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쵸. 영혼을 불어넣은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편했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도 많이 참여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너무 잘 아니까 또 이런 진행을 좀 잘 하시는 우리 하지연 대표님 때문에 제가 좀 잘 엮어서 간 것 같아요. 진실 게임을 하듯이 네. 막 술술술술. 그러니까 내 모든 과거를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끄는 우리 젠니 대표, 패션을 통해서 오히려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젠니 대표 정말 엄청나게 칭찬하고요. 네. 우리 모두는 집에서 안 입는 청바지 다 모아놨다가 에코맘으로 보내시거나 그 재단하는 거 잘라가지고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하지원의 치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바지가 어떻게 해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멋진 제품들을 탄생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체하는 데를 한번 우리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